그런데 요즘에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탈모 치료도 있다고 들었어요, 원장님.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예, 줄기세포를 보시면 줄기세포는 필요할 때 우리 특정한 조직의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미분화 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세포를 보면 우리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다시 부연 설명을 하면 망가진 조직을 갖다가 이제 저절로 손상을 시켜주는 손상된 조직을 갖다 생성을 새로 시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네. 세포입니다. 예. 그래서 탈모의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모유대 혈관 공급과 세포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탈모 부위에 이제 직접 이 살아있는 줄기세포를 갖다가 이제 주입을 함으로써 그 혈관을 재생시키고 모낭을 건강하게 해서 정상적인 모발의 성장을 갖다 가능하도록 돕는 탈모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손상을 입은 부위가 재생되고 회복되면서 정상적으로 이제 탈모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들었을 때는 원장님 장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우리 장점을 한번 비교해 보면 네.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치료법과 네. 이제 그 모발이식 그 수술적인 방법을 갖다가 이제 비교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그 모발 약물 치료에 비해서는 네. 우리가 이 줄기세포 치료는 직접 원인이 되는 그 모근에 우리가 줄기세포를 주입함으로써 빠른 일반적인 약 치료보다 더 빠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혈관 재생이라는 그런 역할을 이제 줄기세포가 하기 때문에 이 망가진 혈관을 갖다가 이제 재생시킴으로써 그 효과가 지속적이 오래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제 일반적인 치료보다는 더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많이들 시행하고 계시는 모발이식과 비교했을 때는 모발이식은 이제 수술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모발 이식을 후에는 대개 이제 머리도 붓고 뒤쪽에 이제 절개선 같은 것이 있어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불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줄기세포 시술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제 우리 몸에서 채취한 그 줄기세포를 갖다가 이제 주입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모발 이식을 한다고 해서 100%다 이 앞쪽에 생착된다고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단일모 이식이라고 절개 없이 하는 경우는 생착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줄기세포 시술로 인해서 탈모를 교정하는 환자들은 되게 이제 남 모르게 탈모를 개선하고 싶을 때 이제 시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약물 치료에 비해서 네. 효과도 빠르고 그리고 수술 그 부작용도 없기 때문에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 치료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탈모 치료 이 시술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제가 준비해온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네. 좀 이해가 쉬운데 우리 줄기세포는 그 추출한 줄기세포를 갖다가 혈관이 있는 진피층 모근 지금 우리 그림에서 보면 이게 동그라미 친 부분 네. 그 부분에다 이제 직접 주입을 하는 시술입니다. 근데 이제 대개 보면 탈모가 진행된 환자 같은 경우는 이 두피가 좀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뭐 뜨뜻하게 이제 스티머를 이용해서 좀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롤러 등으로 이제 갈아갖고 가른 후에 이제 주사를 할 때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 추출한 줄기세포를 혈관이 있는 진피층, 모근 깊숙이 시술한다. 그럼 원장님, 이 줄기세포는 어떤 식으로 추출을 할까요? 예, 제가 또 준비를 해온 자료가 화면에 있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가 이제 보면 제일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우리가 모발에 대한 그 줄기세포를 사용할 때는 아주 많은 양의 그 줄기세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혈액을 갖다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채취한 혈액을 두 번째 그림에 보면 이제 그 혈액 전용 분리기 용기가 있습니다. 예. 이 용기에다 이제 주입하고 세 번째 나온 그 원심 분리기죠. 이 기기에다 돌리면 맨 마지막에 이제 보이는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깊은 좀 이제 진한 빨간색이 있는 깊은 통과 옅은 노란색이랑 밑에 약간 깔린 그 작은 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기서 보면 이 작은 통에 이 바닥에 깔리는 것이 우리 줄기세포 추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주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몸에서 이제 줄기세포를 떼어내서 네. 그걸 이제 내 머리에 심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 줄기세포 시술 과정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원래 이제 영상을 준비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제 어. 발표를 못해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림만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네.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를 주입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근 부위에 거기다 주입을 하는데 우리가 마취약이나 이제 에피네프린 같은 그 혈관 수축제 등을 갖다가 사용해서 하면은 편한데 예. 우리가 줄기세포는 아무래도 살아있고 입자가 크기 때문에 좀 굵은 바늘로 이제 주입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살아있기 때문에 괜히 마취를 하면은 또 혹시 활성화에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이제 마취약을 안 쓰는 방향으로 이제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되게 주입할 때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수면 마취를 많이 시행하기 때문에 뭐 환자분이 아프거나 불편한 건 없을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주입을 할 때 이게 이제 어렵게 채취한 줄기세포를 갖다가 이제 고스란히 이제 두피에 다 쏟아 부어야 되는데 네. 이게 주사를 하다 보면 이제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갖다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갖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 되게 이제 주입하기 전에 바늘 끝을 이렇게 들어서 줄기세포가 들어갈 공간을 갖다 확보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기술이네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줄기세포를 주입하면은 아무래도 그 주입된 부분에 압력이 높기 때문에 네. 바로 바늘을 빼면 그 구멍으로 다시 이렇게 좀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주입을 한 후에 좀 기다렸다 압력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이제 주입을 하는 것이 이제 새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주입을 하는 데서 두피 전체적으로 주입을 하는데 바로 옆에다 또 조금 아까 주입하는데 바로 옆에다 또 주입하면 그 옆 먼저 주입한 부분에 압력이 좀 높아져 갖고 이제 그쪽으로 새는 경우가 있어서 좀 1cm 이상 떨어뜨린 다음에 주입을 하는 것이 이제 줄기세포를 갖다가 새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와, 이게 살아있는 세포니까 마취약을 쓰지 않는다는 게 일단 놀라웠고요. 맞아요. 이 시술 과정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원장님 그렇다면 이 줄기세포라는 게 탈모 이외에도 우리 몸 전체에는 또 어떤 효과를 줄까요? 예, 줄기세포 자체가 이제 뭐 탈모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네. 줄기세포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에 망가진 조직을 갖다 새로 이렇게 교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줄기세포의 특징적인 것이 또 이제 혈관 형성을 갖다 잘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혈관 형성을 갖다 많이 해서 이제 우리 혈관성 질환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버스병이라 해서 다리가 이제 괴사가 되거나 아니면 당뇨가 심한 경우 이제 그 당뇨 발끝이 괴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질환에서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자주 하면은 이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예. 또 이제 우리 줄기세포 추출한 줄기세포 안에는 면역세포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역 질환이 있을 때 이것이 면역 질환을 갖다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이 드신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치매나 이제 뭐 파킨슨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 추출한 줄기세포를 갖다 머리 쪽으로 이제 직접 주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주기적으로 주입해보면 치매나 탈모뿐만 아니라 네. 치매 그리고 파킨슨을 갖다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과거에 뭐 조직이 손상됐거나 아니면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것이 있어갖고 우리 몸이 손상됐을 때 이 재생을 함으로써 통증 같은 걸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이 외에도 뭐 이제 건선이나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의 원인은 대개 이제 면역이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줄기세포를 치료해서 면역 치료하면 많이 호전되는 것을 갖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건강하신 분도 네. 이제 뭐 또 젊게 살고 싶고 이제 네. 혹시 오래된 그 세포를 갖다가 이제 새 거로 바꾸고 싶은 그런 욕망, 합리화죠. 예. 그런 경우를 위해서 특별한 질병이 없어서 맞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이 사실 줄기세포가 그 네. 만능세포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네. 그 별명에 걸맞게 와. 정말 면역성 질환 그리고 네. 노인성 질환의 항노화까지 두루두루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런 줄기세포를 포함해서 그 우리 몸의 재생에 필요한 그 다른 필수 요소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가 줄기세포만 주입하면은 이것이 이제 뭐 저절로 재생이 되는 건 아니고 네. 제가 이제 표를 준비 하나 했는데 네. 그 표를 한번 보시면 그 줄기세포를 포함해서 한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백혈구 또 그리고 SDF1 알파라는 물질이 있고 네. 성장인자, 효소판 등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이제 재생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혈구를 보면 이제 감염을 갖다가 이제 방어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면역을 갖다 담당하는 세포로 역할을 하고 있고 예. SDF1 알파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줄기세포를 갖다가 이제 필요한 부위로 이동시키는 그런 신호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입한 세포를 갖다 원하는 부위, 고장난 부위로 유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인자가 풍부해야 성장인자 자체가 존재해서 우리가 분화된 세포를 갖다가 더 활성화시키고 또 분열도 좀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성장인자가 있고 예. 또 이제 지혈을 담당하는 뭐 우리가 쉽게 알고 수 있는 혈소판이 있는데 이 혈소판에는 이제 우리가 치유 능력이 있는 그 감마 글로불린 그래놀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이제 우리 몸의 재생에 필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줄기세포 하나만 있다고 이제 뭐 다 회복되고 고쳐지는 게 네, 아니라 이 다른 요소들과 결합을 그러니까요. 해야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재생이 된다. 네. 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고 있는데, 자, 조금 전에 그 줄기세포의 추출 또 그리고 분리 이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그 제가 또 준비한 사진이 있습니다. 네. 우리 처음에 보시는 기계가 아까도 보셨듯이 줄기세포를 갖다 분리 추출하는 기계입니다. 예. 이 기계는 적당한 RPM과 적당한 회전 속도 그리고 또 이걸 자세히 보면 이 기울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아까 그 전용 용기를 갖다 놓았을 때 큰 통에는 이제 필요 없는 적혈구 등이 모여 있고 또 작은 통에는 우리 필요한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예. 이런 걸 갖다 분리하는데 역할을 하는 우리 그 일반적인 기계가 아니라 이제 복지부나 식약청에서 인가받은 인증받은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림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분리한 모습을 갖다 볼 수 있고 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분리할 때 이제 뭐 살아있나 죽어있나 움직이는 세포가 아무래도 더 네. 생생하고 그렇듯이 네. 얼마나 살아있나 이걸 또 측정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기계를 분리했을 때 뭐 90% 아니라 95% 이상 살아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점검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살아있는 세포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리드등 같은 걸 갖다 키워서 더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그림이 이제 밑에 있는 그림입니다. 네. 자,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지금 줄기세포를 그 분리하고 또 추출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줄기세포가 이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결과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3가지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네. 예, 첫 번째 논문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원형 탈모 환자, 아까 말씀 원형 탈모 환자에서 그 중간형 줄기세포에서 유래된 배제를 사용해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 2달 만에 이제 첫 번째 사진과 두 달 만에 사진을 비교해 보면 거의 완벽하게 이제 그 교정이 된 그런 사진을 갖다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갖다 발표한 논문입니다. 네. 우리가 보면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중간형 줄기세포에는 성장인자나 뭐 사이토카인 그리고 지질소포 등이 많이 있어서 모낭의 활성화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을 한번 보시면 예. 두 번째 논문은 이제 그 우리가 40명의 탈모 환자를 갖다가 이제 줄기세포에서 유래된 배지를 갖다 주사해서 시간대별로 이제 경과 관찰한 논문입니다. 네.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관찰했을 때 이 반복되는 이제 주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모발의 밀도가 증가하고 또 모발의 그 성장기 비율이 증가하는 걸 갖다 보여줍니다. 예. 우리가 이제 모발의 성장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발은 이제
성장기 그리고 이제 휴지기를 거쳐서 이제 네. 퇴행을 하게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되게 이제 성장기가 한 88% 정도가 되는데 이 이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 줄기세포 유래된 배지를 갖다 이제 주사해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모발의 밀도도 증가하고 또 이제 휴지기도 줄어들었으니까 많이 네. 이제 모발이 많이 난 걸 갖다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논문은 이제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진피유도세포 모유두라고 하죠. 네. 모유두가 이제 모발 성장에 자극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소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논문 3개를 준비해서 마쳤습니다. 야, 네, 아무래도 이게 좀 관심을 받는 분야인 만큼 연구 결과, 논문도 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